김성환의 시사야.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PD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호상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들어오시면서 왜 목소리가 더 잠기네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아니, PD가 마이크를 앞에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고개를 돌리고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사과합니다. 솔직해요. 너무 솔직해요. 아니, 들어오시면서 그 군 얘기 들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죠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하긴 해요. 확실히 진짜 방송에서 노출된다는 게 뭔가 이렇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오고. 네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 제 후임병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나쁜 선임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한번 제가 생각해 보려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게 나쁜 선임병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서론이 좀 길었고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뭐 이제 국내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평가는 개인적으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요즘에 우리나라 위상이 좀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콘텐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얘기 좀 지겹으시겠지만 네. 어쨌든 그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콘텐츠를 뭐 더빙이든 자막이든 그런 걸 깔고 본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뽑기 그 세트가 막 불티나게 팔린다는 얘기도 신기하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뭐 팝업 스토어 앞에서 줄 서 있는 거나 막 난투극이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프랑스인가요? 최소한 제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살아온 동안에는 없었던 일인 것 같고요. 잠깐 관심을 받았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뭐 빌보드 차트 1위를 BTS가 한다든지 콜드플레이와 BTS가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예전에 락 음악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유, 예. 뭐 지금도 그렇지만 빌보드 팝 차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디 뭐 이러면서 음악 틀어주는데 우리나라 음악이 거기에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러니까 팝 좀 듣는 분들, 예전에 팝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거의. 왜냐하면 빌보드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좀 저기에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확실히 비틀즈 이런 애들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BTS가 당당히 있는데 그만큼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게 또 한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요? 그래서 그 나라 문화와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언어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고요. 사실 저희도 뭐 저희 때는 영어를 프렌즈로 많이 배웠거든요. 프렌즈 보고 뭐 아니면 뭐 AFKN 있었던 시절이니까. 네네네. 뭐 가이딩 라이트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고 뭐 레스큐 911도 그렇지만 그런 식의 그 나라의 어떤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일본어 배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프랑스 대학 공식 사이트에서 나온 통계라고 하는데 프랑스 대학별의 한국학 및 한국어 전공 지원자 현황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참 이것도 어색한 장면인데요. 이건 어색한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학창 시절에 네. 지금도 물론 제2외국어가 있지만 불어반 독어반 그런 거 했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가에 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해가지고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물론 제2외국어를 선택하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말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숫자나 대학을 보면 더 놀라운 게 이제 보르도 대학교 같은 경우에 한국학 정원이 40명인데 지원자가 1,117명이고요. 파리 대학교는 136명인데 지원자가 2,388명. 리옹 제3대학교도 정원이 75명인데 지원자가 1,183명. 사실 정원도 70명, 80명 되는 것도 놀라운데요, 사실. 프랑스에 있는 대학이. 대학 들어가는 것부터 더 힘들겠는데. 그래서 경쟁률이 계속 늘고 있대요. 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어에 관심이 많을 줄 몰랐어요, 정말 내일이 대단하네요. 한글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참. 시의성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상. 역시 타이밍의 대가예요. 네, 그리고 진짜. 또
뭐 다행히 한 나흘 뒤가 한글날이면 못하잖아요. 근데 내일이 한글날이라서 할 수 있었고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몇 년 전 이제 특집 때문에 한글 학교를 취재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한글 학교요? 어디 외국? 한글 학교 외국이에요. 물론이죠. 네. 한글 학교가 한국에 있지는 않겠죠 아마. 제가 한글 학교라고 하니까 외국에 대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재외교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학의 한국학과 그리고 세종학당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번 취재했던 경험이 있는데 한글날 하면서 그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취재했을 때 정보와 기억을 좀 되살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기억을 좀 환기시켜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그 당시 취재했던 것 중에 예. 스페인에 제가 갔었거든요. 예. 근데 스페인에서 살라만카 대학교라고 하면 가장 역사가 깊은 유럽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대학교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한국학 수업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면 잠깐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한국 하면 생각나는 거 얘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Qué es lo que pensáis si hablamos de Corea a la primera vista o que vamos la primera impresión, ¿no? Kimchi. 맛있다. 또요. Juan, oye, los de Mario. Desarrollo económico. 경제 발전. 경제 발전. 머리 어깨 무릎 발 거의-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어느 교실에 가서 뭐 해도 거의 한국어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는 좀 놀랐던 게 머리 어깨 무릎 발을 꼭 부를 일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체 구조를 예.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살라만카 대학교나 말라가 대학 같은 데서 이제 한국학과를 제가 찾아가서 뭐 학장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인기 있는 학과가 됐을 거예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케이팝이나 음식이나 뭐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 뭐 그때도 스페인에 한국 뭐 물론 이제 음식점들은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깊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한글 학교 말씀하셨지만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냥 거예요? 한글 학교는 일반적으로 재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이제 교육기관을 말하는 거고요. 재외동포 재단에서 뭐 지원 사업으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한글 학교는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제가 오늘 전체 현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그냥 미국 남가주 지역에만도 거의 300개가 넘는 한글 학교가 남가주 지역만 네. 300개가 넘어요. 그 전체 뭐 세계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숫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찾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 심지어 제가 갔던 스페인이나 독일에서도 뭐 한 지역에 2개, 3개씩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러시아의 한글 학교에 교사로 갔다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 학교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뭐 그 주재원으로 있다거나 네. 혹은 뭐 여기서 이제 뭐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민을 가거나 하면은 교사로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주중에는 이제 애들이 그 현지 언어의 학교에 다니고 주말에 이제 주로 그 외국 그러니까 우리 교포 2, 3세들을 대상으로 뭐 4세까지도 가능하겠죠.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곳인데 저는 뭐 베를린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뭐 스페인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쪽 한글 학교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고 자극도 많이 받고 예. 야 사실 한글을 우리가 쓰지만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내가 한글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확실히. 우리한테 너무 뻔한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쵸. 별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한글의 우수성은 뭐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뭐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글에 대한 것도 물론 한글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지만 그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야 여기 사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물 흐르듯이 그냥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특히 이민 가신 1세대 분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기를 굉장히 원하시죠. 예. 사실은 예. 조국이고 예. 그리고 이제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한글이나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통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고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어머니들께서 그때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막 보여주세요. 우리 아들 뭐 여기 나갔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네. 그런 영상을 보니까 유럽 지역의 한글 학교들에서는 뭐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웅변대회 같은 거 옛날에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예. 나가서 뭐 저는 누구이고 뭐 이 연사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근데 뭐 그런 식의 성격은 아니지만 자기의 한글로 사실은 이 친구들은 한글이 모국어로 배운 애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기본적으로 스페인어나 독일어를 배우고 자라는 애들인데 그걸로 한국어 글짓기 대회, 뭐 한국 문학 평가 뭐 독후감 대회 뭐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열면서 아이들에게 고국의 글과 문화나 뭐 이런 그 조국의 어떤 그 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그 주제들을 보니까 뭐 이런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뭐 한국 전통의 우수성, 자랑스러운 한국과 한국인, 동포 2세 및 다문화 가정의 한글과 한국 문화 교육의 필요성, 유럽 한인 차세대로서의 우리의 가야 할 길, 뭐 이런 주제들을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 된다는 말도 하는데 그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뭔가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연스러운 감성으로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립고 막. 네, 그립고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도 그랬어요. 심지어 몇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 계속해서 뭐 이제 핸드폰도 만들고 뭐 반도체 수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릴 세종학당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한국 문화원들에서 지원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확실히 생기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내가 한국에 가야겠다. 뭐 한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꿈을 가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한 규모가 조금 큰 한글 학교들에서는 네. 주말에 외국인들한테 한국 교실을 개최를 하더라고요. 주말에. 네, 주말에 따로 외국인 반을 만들어서.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수요가 그만큼 있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한글 학교라고 하는데 뭐 코리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네. 우리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이제 취재했던 분들 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안에 정말 케이팝이 가득하더라고요. 케이팝이 가득하고. 예. 지금 8784님께서요. 저도 오늘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글날에 대한 수업을 했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은 신체 어휘 배울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과테말라 산카를로스 대학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한국 문화 수업도 하고 있는데 BTS 인기가 대단합니다. 진짜가 나타나셨네요. 저는 이제 가서 취재만 했지만. 전 유럽에 예. 갔는데요. 이게 좀 4년 정도 된 얘기긴 하지만 갔는데 온 외국인이 제가 그냥 가는데 사진같이 찍자고 막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왠지 기분이 묘하고 이상하잖아요. 같이 막 사진 찍자고 하는데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BTS 나라 사람이라고.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한국 사람 보면 반가워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참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굉장히 낯설고 신기하잖아요. 나 BTS랑 나라 사람 왔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었어. BTS랑 연결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뭐 BTS가 먹는 음식, BTS가 뭐 좋아하는 뭐 장소, BTS가 잘 입는 옷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사 외교관 이런 얘기를 듣는 거겠죠. 근데 아까 시점을 그 BTS가 없을 때 가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저는 BTS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BTS가 아주 데뷔했을 초기였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슈퍼주니어나 빅뱅 같은 그룹들의 인기가 굉장했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유럽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콘서트 예정들이 계속 있었고 그때 뭐 B1A4 콘서트도 있었고 그래서 보이그룹들의 인기가 그때도 굉장했지만 물론 그때 뭐 빌보드 1위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네. 유럽인들은 상당히 그리고 남미나 이쪽에서도 물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의 인기를 어떤 견인차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갑자기 막 BTS에 막 열광했다기보다 계속 꾸준히 쌓여왔던 게 있는데 BTS가 확 이렇게 폭발하듯이 뭔가 그 기반 위에서 BTS라고 하는 팀이 생겨났다. 그 인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나가서 사시더라도 한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이 성장해도 맞아요. 요즘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우리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가급적이면 한국 기업에 취업했으면 좋겠고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게 뭐 다 뜻대로 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글 학교에 보내서 계속해서 한글을 그쵸. 교육시키고 또 한국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이나 어떤 한국적인 것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청취자 4401님께서요. 저도 외국에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 가르쳤어요.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에 대한 열정, 자랑스러움과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어요. 이런 의견 또 주셨네요. 참, 또 세종학당이라고 아까 또 말씀을 예, 세종학당 해주셨거든요. 얘기도 좀 제가 하고 싶은데 네. 그때 이제 저도 세종학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는데 세종학당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한국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계신 외국인들 대상으로 약간 한국문화원이 조금 더 약간 뭐라고 할까 실용적으로 실용적으로 네. 변했다고 할까 뭐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종학당에서 과정을 이수한 제가 이제 뭐 라스팔마스에서도 갔었는데 그 학생들은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 자기 한국 갔다 왔다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 좀 우수한 학생들을 골라서 한국에서 또 연습도 시켜주고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가야금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하고 외국인들이요. 가야금 수업을 하고 있고 요리 수업도 하고 있고 근데 요리 수업이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요리가 아니고 뭐 궁중 반상, 뭐 칠첩 반상 이런 것도 그거를 해요? 우리도 모르는데 잘. 그러니까 역사와 연관돼 있는 전통과 연관돼 있는 그런 요리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 길거리 음식들, 뭐 떡볶이나 뭐 핫도그, 뭐 꼬마 김밥,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PPT로 띄워놓고선 꼬마 김밥 이렇게 써놓은 그림이 있고 뭐 핫도그도 이제 뭐 겉에 감자가 박혀 있는 핫도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핫도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 현지 사진 보여주고 만드는 시간을 또 가지고.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경험을 하신 걸 자꾸 보내주고 계세요. 김혜자님께서요. 캐나다에서 주말에 한글 학교에서 자원봉사 교사인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보람을 느끼며 봉사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나오니 더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캐나다에 계시나 봐요. 한글 학교가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네. 잘 설명해 주시네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한글 학교가 제가 그때 몇 군데 가본 경험으로는 그냥 교민들에게는 숨쉬는 곳이에요. 정말. 그게 약간 거기가 일종의 커뮤니티 역할을 당연히 그렇죠, 하는 그렇죠. 곳이 예. 자기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선생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바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상태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에 뭐 그들끼리 또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또 모임을 만드셔서 아이들과 같이 뭐 축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한글 학교를 통해서 그 어떤 그 재외국 교민 재외 동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뭉치고 예.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또 즐거움을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한글 학교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준다고. 예, 재외동포 재단을 찾아봤더니 올해도 그 한글 학교 교사들을 연수를 원래 시킨대요. 그래서 원래는 한국에 와서 연수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니까 그렇죠. 언택트로 연수를 뭐 한 번에 200~300분씩 이렇게 해서 언택트로 연수를 하고 그리고 뭐 팬데믹 상황이 아닐 때는 이제 한국에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 뭐 교재라든지 네. 뭐 그런 지원 사업들을 계속 펼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정말 책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갈 때 이제 책을 몇 권 가지고 가긴 했는데 네. 이제 당장 한국어로 된 교재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글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너무 기뻐하셔서 저도 좀 기증하고 온 기억이 있는데 특히 그런 아이들이 것도 아마- 언어 배울 때 물론이죠. 그리고 동화가 한글로 된 게 없어서 그거 보내달라고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원서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그게 네이티브 원서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책들을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처음 한글 이야기 가져오셨다고 해서 또 시의성에 맞춰서 뭔가 그냥
쥐어짜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볼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재밌었던 게 그때 취재 갔던 기억도 나면서 이제 뭐 한국문학이나 한국학 연구생들의 증가, 뭐 이 세종학당 이런 걸 떠올리면서 예전에 일본을 부러워했던 생각이 좀 났었어요. 일본을 그러니까 부러워했던 생각. 외국에 여행을 가면 네. 뭐 그 현지에서 그냥 일본 영화제가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서점 가면 일본 만화가 진열돼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문화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전파됐던 때가 있잖아요. 아니, 중국어하고 일본어로 된 건 많아요. 흔해요. 지금도 근데 많죠. 우리 한글로 된 건 별로 네. 없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외국 나가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네. 그리고 문화적 위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뭐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한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도 충분히 세계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일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러 나갈 수 있는 이제 미국 분들이 여기 와서 영어 많이 가르치시듯이 우리도 뭐 한국어를 가르치러 나갈 수 있고 한국에 관련된 그런 내가 네이티브 한국인 스피커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적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어떤 기회 창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의 뭐 확대도 당연히 있을 것이지만 저희도 이제 생각을 좀 더 글로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8784님께서요. 태국에서는 김밥, 떡볶이, 닭강정 등 요리를 했는데 인기 짱이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온라인으로 세종학당 학술대회도 했답니다. 오늘 방송 실감나고 반갑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반응이 좀 있을까 했었는데 기분이 좋네요. 아주. 그러니까 한글로 앞서서 이 아이템 갖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공감해 주실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잘 가지고 오셨어요.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이 가슴이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오늘 잘했군요, 제가. 잘하셨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호피디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KBS 라디오 센터 김호상 PD 오늘 의미 있는 주제 갖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번 주 수업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